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화 문법 관찰하기 신문관 강의에서 난이 형용사 구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난이 형용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수능 수준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 중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거나 편시를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시책에는 이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긴 하지만 좀 설명이 좀 빈약한 감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외우라는 거야? 설명이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는 생각하시는데 정작 강사님들은 그렇게 빈출되는 포인트가 아니라고 설명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 위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의 전체 내용은 이 반 페이지짜리 단락에 모두 요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만 공부를 하시더라도 시험을 보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공무원 시험이나 편입시험이나 심지어는 중등 임용시험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전부 다 커버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형용사의 의미 보충. 우리가요, 형용사를 사용하다 보면요, 형용사 뒤에 형용사의 의미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무언가가 달려있는 문장들을 볼 때가 있어요. 자, A1번부터 A3번 문장 한번 볼게요. 저는 분명히 그냥 I am happy 라고만 말하더라도 충분히 문장이 성립이 될 겁니다. 나는 행복해 라고 말을 하더라도 모두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행복한지를 밝혀주기 위해서 I'm happy to see you 라면서 뒤에 뭔가를 더 달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보충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정한 수어 부분의 의미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뒤에 딸려져 나오는 것, 이게 보충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This computer is compatible with most microcomputers 이렇게 돼 있죠? compatible with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통으로 외워버려서 with부터가 compatible의 보충어일 거란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compat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의미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with부터 microcomputers 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이렇게 보충어로 등장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보충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형용사들은요, 이런 보충어를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고요. 어떤 형용사들은요, 선택적으로 요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A1번 문장을 보니까 I'm happy to see you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뭘? to see you를 이렇게 지워버리더라도요, 문장이 성립한다는 사실을요. 그쵸? 반면에 이건 어때요? This computer is compatible. 제가 이 뒷부분을 싹 지워버렸어. 그러면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이 됩니다. 어떤 형용사들은요, 지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충어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A1번 같은 경우에는 보충어를 선택적으로 가져오는 친구, A2, 3번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가져오는 친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선택적, 필수적.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A3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He is not likely to come 이렇게 돼 있잖아요. to come을 지워버리면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해서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필수적인 보충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형용사는 지 의미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더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서 보충어라는 친구들을 가져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용사가 가져오는 보충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아직 안 드렸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용사는요, 보충어로 전치사구나 부정사절이나 대절이나 의문사절 같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아니, 투부정사 굳이 왜 절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절이라고 설명하는 쪽이라서 부정사 절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부정사 구가 편하신 분들은 그냥 얘 부정사 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B1번을 보면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전치사구, 부정사절, 절 이 세 가지 종류의 보충어가 나온 경우를 각각 써본 겁니다. I am happy about your success. 이거는 보충어로 뭐가 등장한 경우예요? 전치사구가 등장한 경우가 될 거고요. I'm happy that you are here. 이러면 happy의 보충어로 뭐가 나온 절이에요? 대절이 나온 경우가 되겠죠. I'm happy to see you.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happy의 보충어로 부정사절이 나온 경우가 될 거예요. 부정사절. 이렇게 투부정사, 대절, 전치사구 등등이 다양하게 형용사의 보충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번 시간에는 별로 강조할 내용이 아니지만 짜잔, 이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래 잠깐 읽어볼까요? 형용사가 전치사구를 보충어로 취하는 경우에는 각 형용사에 따라 취하는 전치사가 정해져 있다. happy는 about을 취해, close라고 하는 형사는 to를 취해, adverse라고 하는 형사는 to를 취해. 이런 식으로 특정 형용사마다 취하는 전치사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 동사 depend 다음엔 뭐가 와요? on이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특정 자동사 뒤에도 오는 전치사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형용사 같은 경우에도 뒤에 어떤 보충어인 전치사구가 오는지, 즉 뒤에 어떤 전치사가 오는지가 좀 결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의미를 통해서 이런 애들 뒤에는 이런 전치사가 오겠지. of가 올 것 같아. on이 올 것 같아. about이 올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대충은 알 수가 있는데요. 공부하시다 보면은 우리의 그 판단이랑 상당히 다른 전치사를 가져오는 형용사들을 꽤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암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특히 사전 중에서 저는 다음 사전을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다음 사전을 들어가 보시면요, 단어의 뜻이 1, 2, 3번이 나와 있잖아요. 1번 옆에 뒤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about을 가져오는지 on을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물론 사전에 이 사전에 나와 있는 전치사들만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만나는 대부분의 전치사 조합들은 다음 사전에 다 소개가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치사구나 대절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어떤 걸 가져오는 거? 투부정사를 보충어로 취하는 형용사들을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따가 왠지는 아시게 될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용사의 의미를 보충하는 요소 중엔 투부정사절이 있다. 서술적으로 사용된 형용사의 보충어로 투부정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구조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어떻게?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어가 나올 것이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구조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따르게 되면 겉으로는 똑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아래 7개의 문장들처럼 사실은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는 다른 양상을 띠는 문장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Bob is silly to do that. Bob is slow to react.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거 쭉 읽어보시다 보면요, 투부정사절 부분이 해석이 조금 특이하게 된다라는 걸 눈치를 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 이걸 다 다루면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여기 나와 있는 7개의 문장들 중에서 어떤 걸 깊게 살펴볼 것이냐? D5번 문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를 다룬 김에 저희가 뭣도 봐야겠어요.
투부정사가 종종 만들곤 하는 구문인 가주어, 진주어 구문도 봐야겠죠. 자, 제가 여기 외치된 주어라고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아래 잠깐 읽어볼게요. 투부정사 절이 주어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투부정사 절을 문미로 보내고 문장 맨 마지막으로 보내버리고 그 자리를 아무런 뜻도 없는 가주어 is로 채워넣을 수가 있다. 이를 우리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 혹은 외치 구문이다 라고 부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외치된 주어라는 거는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진주어를 말하는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치된 주어, 외치 구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들 같은 녀석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To understand this lesson is easy. 이 레슨을 이해하는 것은 is easy. 쉽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자,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어. 근데 투부정사 절이 길고 어려워 보이니까 문장 맨 앞에부터 이런 애를 만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버릴 수 있어? 얘를 문장의 맨 마지막 문미로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주어 자리가 어떻게 돼요? 빈자리가 돼버리잖아. 그런데 우리 영어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죠. 그게 뭔데? 반드시 영어엔 뭐가 있다? 주어와 동사가 있다라고 하는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칙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주어 자리에 뭘 채워넣어요? 가주어 it이라고 하는 걸 채워넣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It is easy. 이것은 쉽습니다. 뭐가? To understand this lesson. 이 레슨을 이해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it은 사실 아무런 뜻도 없지만 우리가 번역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것은 이라고 해석을 해버리자고요. 그러고 나서 뭐가? 투부정사 절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시면 조금 더 투부정사 절이 외치된 구문을 번역하는 것에 더 빨리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F1번을 볼게요. For John to ignore her advice would be foolish.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니까 이 문장은 앞에 문장이랑 뭐가 다르죠? For John. 뭐가 나와 있어요? 의미상 주어가 나와 있네요. 두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쓴다?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이거 문법 시간에 다 배우셨죠? 자, 이렇게 for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해버릴 수가 있다? 통으로 외치시켜 버릴 수가 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주의 1번까지만 볼까요? For the committee to even consider doing something like this would bother me. 자, 보니까 의미상 주어가 달려있는 문장인데도 똑같이 외치를 시켜버렸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사실 기간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현직 영어 교사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뇌정지 와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자, 우리 꼭 이렇게 이 형식으로 사용된 문장만 외치시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삼형식 문장으로 쓰인 경우, 즉 일반 동사가 나오는, 일반적인 타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도 외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it would bother me 라고 삼형식으로 써놓고 주어를 외치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까지 보여드리려고 좀 길지만 G1, G2 문장도 가져온 겁니다. 오케이? 제가 아무래도 여러가지 영어 질문 커뮤니티들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영어 학원 강사님들이나 영어 선생님들, 그리고 아직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계신 기간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 뵙는데 한 번씩 이렇게 뇌정지가 옵니다. 이 형식으로 쓰는 걸 예문으로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삼형식을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는 경우를 잘 떠올리질 못해요. 그래서 이게 되나? 라고 잠깐 뇌정지가 오는데 최근에도 그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린 거고요. 자, 아래 부분도 보겠습니다. 외치 구문은 너무 길이가 긴 주어를 it으로 바꿔버림으로써, 길이가 길었던 주어를 it으로 바꿔버림으로써 문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요소인 수로 동사를 더 찾기 쉽게 해준다. 주의 1번 볼까요? 주어가 너무 기니까 동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주어로 바꿔버리고 나니까 동사 찾기가 너무 쉬워지죠. 그렇죠? 이럴 뿐만 아니라
길고 정보가 많은 요소는 문장 맨 뒤로 보낸다 라고 하는 영어의 대원칙 end weight principle, 문미 비중의 원칙까지 지킬 수 있는 구문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설명했어요. 형용사의 보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투부정사를 보충어로 취하는 형용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엔 외치된 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왜 설명을 해드렸는지 드디어 빅픽처가 그려지는 부분입니다. 자, 난이 형용사 구문 보겠습니다. 어떤 형용사들은 다음과 같은 문장 구조를 허락한다. 다음과 같은 문장은 이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H1과 H2. It is easy to understand this lesson. 이것은 쉽습니다. 뭐가? To understand this lesson. 이 레슨을 이해하는 것이. 아까 봤던 문장이죠. 그런데 이 문장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This lesson is easy to understand. 이 레슨은 쉽습니다. 뭐 하기에?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이상하다. 둘이 단어를 다른 게 쓴 게 없어요. 그쵸? 그런데 문법적으로 구조가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해석이 똑같죠. 그쵸? 왜 그런 걸까? 이거는요, 바로 easy라고 하는 형용사가 가진 특징 때문에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easy라고 하는 형용사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만들 수도 있고요. H2번과 같은 구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를 만드는 형용사들이 주로 쉽고 어렵고 이런 의미들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걸 난이 형용사 구문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문장 구조를 허용한다고만 해놨지 이런 문장 구조가 그래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아래 I1번과 I2번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H1과 H2번을 조금 도식화해서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문장을요, 우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It is easy. 이것은 쉽습니다. To understand this lesson. 이 레슨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사절 안에 있는 목적어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보는 거냐면 이 펜으로 할게요. 부정사절에 있는 목적어를 주절의 주어 자리로 보내버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주절의 주어 자리에 나왔던 it이 의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문장 내에서 그냥 반드시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넣은 단어일 뿐이지 it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it을 날려버리고 this less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채워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this lesson이 주절의 주어 자리로 이동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림자 분신술 써가지고 분신을 앉혀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라고? 이동한 거라고요. 이사를 가버린 거라고. 이사를 가버린 거면 이 자리에는 더 이상 this lesson이 남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to understand 다음에 나오는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보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투부정사절의 목적어가 주절의 주어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앞자리, 좀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자리로 올라가 버렸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동을 가리켜서 상승이동이다 라고 부릅니다. 더 뭔가 계급 딸려 보이는 목적어 자리에서 더 계급이 높아 보이는 주어 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이사했다라는 점에서 상승이동했다 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서 주어 자리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object to subject raising, 목적어에서 주어로의 이동이라고도 부르고요. 목적어가 이동했다라는 점에서 목적어 상승 구문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오케이? 그런데 목적어 상승이니 상승 구문이니 이런 말들 좀 어렵잖아요. 여기서 제가 상승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긴 했지만 사실은 이 상승이라는 표현은 문법에서 사용한다기보다는요, 통사론, 문장 구문론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조금 더 대중적으로는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tough 이동이다, tough movement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는 이 강의 자료를 설명할 때 tough movement, tough 이동이다 라는 표현을 좀 더 서두에서 사용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tough라고 하는 게 쉽고 어렵고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들의 대표격이 tough라서 그냥 붙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tough movement, 난이 형용사 구문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형용사들을 저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tough류 형용사다, tough류다 라고 부를 겁니다. 이거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난이 형용사 구문이 뭔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봤습니다. 그렇다면 난이 형용사 구문의 예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 1번 문장 볼게요. It is easy. 이것은 쉽습니다. 뭐가? To program this software. 이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 하는 게 쉽습니다. For particular needs. 특정한 수요를 위해서. 어렵지 않죠? 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이 목적어 뒤에 뭔가 더 붙어있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상승 이동시켜 버리더라도 tough movement를 만들어 버리더라도 이 빈칸, 빈자리 뒤에 뭔가가 남아있잖아요. 이런 구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빈자리 뒤에 무언가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예문을 가져온 거고요. 제 2번 It's a real joy. 이것은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뭐가? To study with John. 존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죠? 자, study with John. 전치사의 목적어인 John이 지금 어디로 이동했어요? 주절의 주어 자리로 이동을 했죠. 그쵸? 그래서 John is a real joy to study with. 이런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선 특징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첫 번째, 그냥 동사의 목적어뿐만 아니라 어디에 나온 목적어도 상승 이동될 수 있죠. 투부정사절에 목적어 뒤에 있는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도 상승 이동이 될 수 있죠. 그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얘도 터프 무브먼트를 겪을 수가 있다.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죠? 제가 앞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제목부터가 난이 형용사 구문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2번을 잘 보세요. 난이 형용사가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고 있죠. 관사까지 붙어있는 명사구 보어가 쓰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난이 형용사 말고도 난이 형용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명사구도 터프류로 사용될 수가 있구나 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형용사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tough movement 혹은 난이 형용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형용사 대신에 이런 명사구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제 3번 문장은요. 제가 예문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John is pleasant to talk to. 뭐 앞에 나와 있던 거랑 비슷하죠? 전치사의 목적어고요. This mistake is difficult for me to correct blah blah. 이렇게 되어 있죠. 보니까 여기에서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뭔데? 투부정사절을 체크를 해보니까 투부정사 앞에 뭐가 있죠? 의미상 주어가 있죠. 이런 tough movement는 난이 형용사 구문은 투부정사에 의미상 주어가 달려있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구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하시라고요. 됐죠? 그 아래에 있는 구문들은 특별할 거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난이 형용사 구문을 촉발하는 요소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등 영어 임용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이것보다 더 잘 정리된 자료를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임용 강사분들의 자료들도 많이 사가지고 봤었는데 원서에서 터프 무브먼트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발췌해서 요약을 하신 분들은 있어도 이런 식으로 의미별로 분류를 해놓고
나열해 놓은 선생님들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신 있게 선보이는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난이 형용사 구문은요, 쉽다, 어렵다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주로 일으키지만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들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들을 묶어서 난이도, 고락, 우량도, 안전도라는 레이블링을 해놨고요. 물론 제가 맘대로 지은 거 아니고 교수님들이 쓴 책이나 논문을 보고서 요약한 겁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 분류를 먼저 외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외우시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두 문자를 따드립니다. 어떻게? 고, 난, 우, 안. 고난의 우한이다. 저 같은 학고 채널을 정지시킬 리는 없겠지만 좀 위험 발언이긴 하죠. 중국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한 지역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래서 고난의 우한이다, 우안이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에 해당하는 것들 easy, simple, hard, tough, difficult 이런 친구들, 고락, 즐겁고 슬픈 것들, 그래서 joy, painful, 고통스러운 것들, pleasant, stimulating, blah blah. 우량도 같은 경우엔 조금 좋고 막 대단하고 이런 것들, super, wonderful, 그리고 이거에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miserable, terrible 이런 친구들, 안전도 같은 경우에는 safe, dangerous, unhealthy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tough movement를 촉발시키는 형용사가 된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위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tough movement를 일으키는 건 난이 형용사뿐만 아니라 모두 가능하다, 명사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건 겁니다. 위에 나와 있는 형용사들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명사도 난이 형용사 구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면은 조금 비속어들도 섞여 있는데 뭐 원서들에서 긁어온 단어들이니까 이 선생님은 굉장히 저속한 단어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거 있는 자료니까 보고 지나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원서를 보더라도 거의 항상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impossible과 possible입니다. impossible과 possible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한 교수님들의 책이 있고 저도 그걸 읽어보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설명이 별로 저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제가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고 단언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의미적인 차이를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암기하는 방법은 있어야겠죠. 보니까 impossible은 난이 형용사 구문을 촉발한 요소로 소개가 돼 있는데 possible은 불가하다고 돼 있잖아요. 말장난을 좀 치자고요. 어떻게? impossible은 가능해. possible은 불가능해.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impossible은 가능해. possible은 불가능해. 말장난을 하자고요. 운이 이런 걸 악시머론이라고 하나요? 반어법? 우리가 impossible이랑 possible의 의미를 헷갈릴 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말장난을 치고 지나가자고요. 놀랍게도 이렇게 외우시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쭉 갈 거예요. 다시 impossible은 가능해, possible은 불가능해. impossible은 가능해, possible은 불가능해. impossible은 가능해, possible은 불가능해. 세 번씩 따라 읽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문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로 문제가 출제된 것들을 보면요. possible과 impossible을 가지고 장난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는 꼭 외우셨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원서에서 특이하게도 impossible은 가능한데 possible은 불가능하다 라는 걸 되게 강조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것만큼은 꼭 수험적으로 외우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피날레를 장식할 파트이기도 합니다. 난이 형용사 구문의 문법적 특징이에요. 제가 위에다가 난이 형용사 구문이 만드는 구문들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혀가 꼬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K3번부터 볼게요. It is easy that we please him. 이 문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나온 별표는 비문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깔고 가셔야 돼요. 난이 형용사 구문은요. 반드시 대절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난이 형용사 구문은요. 어떻다고요? 대절을 가져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난이 형용사 구문을 한번 설명하겠답시고 앞에서 뭐부터 설명했어요? 투부정사를 보충어로 취하는 형용사 부분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잖아요. 왜 그런 거라고? 형용사의 보충어는 전치사구, 부정사절, 대절 등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난이 형용사 구문과 관련되어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투부정사밖에 없다. 나머지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암묵적으로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짠 거라고요. 칭찬해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다시 넘어가 볼게요. 다시 난이 형용사 구문은 무슨 절을 가져올 수 없다? 대절을 가져올 수 없다. 반드시 투부정사만 가능하다. 됐죠? 자, 이제 K1번과 K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It is easy for us to please him. He is easy for us to please. 이렇게 돼 있죠. 일단 공통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뭔데? 지금 의미상 주어가 껴있죠. 그런데 껴도 되고 안 껴도 된다고 괄호 쳐놨죠. 그렇다면 난이 형용사 구문은요. 의미상 주어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까?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까? 가져올 수 없는 겁니까? 가져와도 되고 안 가져와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아직까지는 출제된 문제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문법 출제 문제의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sim 다음에 for 주어 to 부정사, sim 다음에 대절, sim 다음에 for 없이 to 부정사. 이 셋 중에서 하나의 구조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어떤 게 불가능할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sim 다음에 대절을 가져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얘는 난이 형용사랑 좀 달라서 대절을 가져오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sim 다음에요. 의미상 주어를 가져오는 게 안 돼요. 특이하게도 투부정사를 쓸 거면 의미상 주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문법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편입시험이나 임용시험 같은 데서 터프 무브먼트를 낼 거라면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강조를 드렸고요. 아직까지 나온 적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강조는 어쨌든 한번 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제가 형광 빼치는 부분을 잘 봐주세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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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제가 아까 난이 형용사 구문을 설명드릴 때 뭐라고 설명드렸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진주어로 사용된 투부정사 절에 있는 목적어가 주절의 주어 자리로 상승 이동되는 것, 그걸 터프 무브먼트 문장 혹은 난이 형용사 구문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얘가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버린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빈자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빈자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가주어가 나오면 뒤에 나온 투부정사는요.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가주어가 아닌 주어, 조금 고급지게 인칭주어라고 부를게요. 인칭주어가 나오면요. 투부정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가주어가 나오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요. 빠지면 안 돼요. 있어야 되고요. 인칭주어가 나오면 투부정사의 목적어는 빠져야만 한다고요. 오케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면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문법 문제를 낼 때 이걸 특징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얘가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K1, K2번과 비교되는 게 뭐야? K4번인 거예요. 보니까 we are easy to please him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목적어가 있으면 이 자리는 뭐가 돼야 돼? 가주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인칭 주어가 들어와 있잖아요. 둘이 동시에 인칭 명사로 채워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법적인 특징이에요. 가장 지금까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던 특징이고 가장 문제 내기가 편한 특징입니다. 제가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낼 거냐면 이렇게 낼 거예요. 두 자리 다 채워버리는 거지.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도를 하나 해볼게요. 제가 아직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난이 형용사 구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법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난이 형용사 구문을 만들 때는 반드시 뭐라 그랬어? 투부정사절의 목적어가 주절의 주어 자리로 넘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 구문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가주어 진주어 구문 버전인 K1번 버전에서 투부정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적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겠죠.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투부정사가 반드시 무슨 동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타동사여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문법 문제들 중에서 물론 중등 임용시험이나 이런 데서밖에 본 적이 없지만 타동사 대신에 자동사를 집어넣고서 헷갈리게 하는 문제를 낸 적이 있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원리 원칙에 기반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난이 형용사 구문을 만드는 투부정사는 반드시 타동사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판서를 통해 설명드린 내용을 아래 요약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게요. 터프로 대표되는 난이도, 고락, 우량도, 안전도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와 명사가 있어야만 한다. 저는 앞으로 그걸 뭐라고 부르겠다? 터프류라고 부르겠다. 됐죠? 터프류는 투부정사절 보충어를 가진다. 뭘 가질 수가 없다? 대절을 가질 수가 없다. 투부정사절을 이루는 동사는 반드시 타동사여야만 한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죠. 주절의 주어가 가주어이시라면 부정사절의 목적어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주절의 주어가 가주어이시 아니라면, 즉 인칭주어라면 투부정사절에는 목적어가 없어야 한다. 됐죠? 여기까지가 제가 위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인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은요, 문법 문제로 나오는 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통사적으로, 원리 원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관용적으로 난이 형용사 구문에서는요, 투부정사절이 능동형입니다. 수동형으로 쓰지 않아요. 오케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난이 형용사 구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법 문제로 엄청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난이 형용사 구문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The problem is easy to solve. 아니, 문제는 풀리는 거지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solve예요? to be solved가 맞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중고등학생, 성인 학습자, 공시생 할 거 없이 그냥 다 해요. 다. 왜 그런 거라고? 원래 여기 있었던 목적어가 인상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동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는 수동태로 쓰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 구문이 만들어지는 것 뿐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도 적어놨잖아요. 문법 문제는 3번과 5번의 규칙을 물어보지만 난이 형용사 구문의 존재를 모르는 많은 학생들은 6의 경우 때문에 구문적인 궁금증을 갖곤 한다. 즉, 수동태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능동형으로 나와 있는 구문들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머리 아파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대충 알고 지나가자 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 아래에 추가적인 사실은요, 사실 알 필요 없어요. 이거 문법 문제로 나올 리도 없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게 파고 들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적어봤어요. 이런 영상을 찍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만 볼게요. 자, tough류 형용사는 한정적으로 사용될 때, 즉 명사를 수식할 때 자신의 보충어인 부정사절과 떨어질 수 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계속 어떻게 돼 있었어요? easy 다음에 to solve가 딱 붙어 있었죠. 둘이 이렇게 착 붙어 있었잖아. 그런데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L 1번부터 3번 한번 볼게요. He is a tough guy to attack. 오, 뭔 소린지 알겠죠? She is an easy person to talk to. She is an appealing person to go out with. 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쓰는 것만 정답일 것 같아. A guy, tough, to attack. 이렇게 써야만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tough는 앞에 쓰고 투부정사는 뒤에 쓰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런 구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각도 안 해봤는데 신기하죠? 그쵸?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제가 터프 무브먼트라고 하면서 여기 있던 게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가 빈자리가 생기는 거야 라고 말을 했잖아요. 마치 뭐랑 비슷해요? 관계사절이랑 좀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어떤 점에서? 관계사절 같은 경우에도 선행사가 이렇게 있고 that 동사, 선행사가 있고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으면요. 앞에 선행사랑 겹치는 명사가 삭제되잖아요. 그쵸? 왜 그런 거야? 문법 수업을 들으실 때 선생님마다 좀 설명을 다르게 하셨겠지만 원래는 이겁니다. 이 자리에 있던 게 관계사로 바뀌어서 관계사절 맨 앞으로 이동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관계사로 바뀌어서 관계사절 맨 앞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거라고. 오케이? 이것도 사실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얘가 앞자리로 이사 갔기 때문에 이동했기 때문에 빈자리가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터프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도 어때? 이동을 해버리니까 여기가 빈자리가 생겨버렸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관계사절도 형용사절로 사용돼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투부정사절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런데 투부정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요소가 사실은 뭐예요? 얘가 꾸며주고 있는 이 선행사 전체잖아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다수가 사실은 관계사절과 상당히 엮여있는 애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국문법이나 영문법에서도요, 이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지우는 용법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절이라고 부릅니다. 관계사절이 아니라 관계절. 왜 관계사절이라고 안 부를까? 관계사가 없으니까. 오케이? 좀 TMI였어요. 빨리 넘어갈게요. 한편 이게 진짜 좀 특이한 건데 투부정사절이 형용사의 보충어라는 특징은 아래와 같은 구문을 만들기도 한다. 터프류 형용사와 투부정사절을 아예 붙여서 하나의 형용사구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먼저 한번 볼까요? M1번. He is not a tough boss to please. 방금 봤던 예문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to please 라고 하는 게 tough랑 떨어져 있네요. 그쵸? 그런데 사실은 tough랑 to please가 붙어 있었어야 되는 친구잖아. 그래서 어떻게 또 쓸 수가 있다고? tough to please boss. 얘를 하나의 형용사 구로, 형용사 덩어리로 보고 명사의 앞에 써버리는 경우도 있다고요. 물론 이거를 원어민에 따라서는 비문법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쓴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M2 같은 경우에도 in this easy to follow video 라고 하면은 따라하기 쉬운 비디오 라는 뜻으로 하나의 형용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됐죠? 이 문장은 좀 길고 복잡해가지고 아래 번역도 해놨으니까 번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난이 형용사 구문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하실 때 난이 형용사라는 명칭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업 문법책에서 난이 형용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언제 많이 쓰냐면 형용사 파트에서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법적으로 문제 내기 좋은 형용사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난이 형용사들은 두 가지 다른 형용사들과 종종 비교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성 형용사와 판단 형용사예요. 이번 시간에는 난이 형용사만 다룰 것이었기 때문에 인성이랑 판단 형용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고요. 저도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제가 요약해 놓은 거 있죠? 이 요약본만 보시더라도 이게 뭔 소리인지 다 알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40분이 넘는 강의를 전부 다 따라오셨다면.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 금방 머릿속에서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연습 문제 1번은 장수용 선생님의 그래머 헌터라는 교재에서 가져온 거고요. 2번은 국가직 9급에서 나왔던 기출 문장을 조금 변형한 것이고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중등 영어 임용시험의 기출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여기 오타가 보이기는 하는데 귀찮아서 차마 못 고치겠더라고요. 이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푸신 다음에 해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푸셨죠? 다 푸셨으리라 믿고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 4번이에요. 근데 나머지 문장들은 오늘의 포인트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4번 문장에 대해서만 보면요. 자, 제가 아까 문법 문제로 내기 좋은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주어 자리가 있으면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주어 자리에 인칭 명사가 나와 있으면 목적어가 반드시 없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he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나왔고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죠.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2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풀 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일단 구문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so that 구문이고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so familiar. so라고 하는 부사는 얘가 수식해주는 형용사랑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 familiar feature. 이 어순을 깨버리고요. so라고 하는 녀석이 형용사를 지 바로 뒤로 끌고 와버립니다. so라던가 to라던가 이런 녀석들이 이런 구문을 만드는데 이것도 문법책을 통해서 따로 학습을 하시길 바라고 아무튼 더 중요한 건 이거죠. so that 구문 뒤에 보니까 they are easy to take it for granted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니까 they라고 하는 인칭 주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뒤에는 목적어가 없어야겠네. it을 지워야지 맞는 거겠죠. 됐죠?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터프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임용시험에서도 요즘 잘 안 나와요.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형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등 영어 임용시험은 다 서술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이때 문제들은 객관식이에요. 문제가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자, 보니까 형용사 impossible 이 수러일 때 구문을 아래와 같이 전환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통사적 특성을 가진 형용사 3개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문제가 주절 길게 써놨지만 우린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뭔데? 진주어로 등장한 투부정사절. 투부정사가 꼴보기 싫어서 문장 맨 뒤로 보내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사용한 거.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진주어 부분, 투부정사절의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앞으로 땡겨오는 구문. 이게 바로 뭐예요? 죄송합니다. 목적어를 주절의 주어로 땡겨오는 구문. 이게 바로 터프 무브먼트 구문이었죠. 그쵸? 그래서 말을 길게 써놨지만 어떤 형용사를 찾으라는 거야? 터프류의 형용사를 찾으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impossible이 수로일 때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런 거 함정 낸다 그랬잖아. possible은 어떻다고? 불가능해.
impossible은 가능해. 다시 impossible은 가능해, possible은 불가능해. possible은 불가능해, impossible은 가능해. 제가 이렇게 말장난하면서 외우라 그랬죠? impossible 대표적인 tough movement의 수로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고 나면은 보기에서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boring, 그리고 pleasant, 그리고 tough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당시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 때문에 많이 헷갈렸다고 합니다. 왜? pleasant랑 merry랑 둘 다 의미가 사실 똑같죠. 둘 다 기쁜 거잖아. 비원어민 입장에서 둘의 의미 차이를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근데 merry는 tough movement를 일으키는 수로가 아니에요. 얘는 맞고요. 우리가 이걸 의미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죠. 제가 비록 앞에서 고난의 우환이다 라고 두 문자까지 따가면서 의미 분류를 알려드리긴 했지만 100%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고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랑 동명사가 오는 경우 다들 배우셨죠? 뭐 지연이니 뭐니 하는 의미를 가진 애들은 동명사를 가져와, 나머지 뭐 미래지향적인 애들은 투부정사를 가져와,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실제로는 이 의미 분류로 해결이 안 되는 동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줘야 되잖아. 마찬가지라고요.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줘야지 이거를 의미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수험생이라면 암기할 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3번 넘어가 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왔죠. 그쵸? 제가 이거 기출 연도를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아마 10년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고칠 게 있으면 영상 설명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랑 거의 똑같이 나왔어. 근데 영어로 나왔을 뿐이죠. 영어 문제니까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Read A and B and follow the directions. A랑 B를 읽고 디렉션을 따라 해보세요. A 읽어보니까 영어에서는요, there are nouns, 명사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 tough movement, tough류들은요,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그랬어? 명사도 있다 그랬잖아요. tough류 명사는, 죄송합니다. 명사들이 있다. 어떤 명사? which allow the transformation, 문장 변형을 일으키는 명사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like this example given in 1 into the examples in 2 and 3. 원 타입의 문장을 2, 3으로 바꾸는 유형의 명사들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보니까 여기서 그 명사로 소개된 게 뭐예요? a blessing이 되겠네요. 오케이? 위에 있던 문제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분석은 하지 않을게요. 그래, 정답을 찾아보려고 하니 결국에는 또 뭐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tough류 명사를 구분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1번이 되겠고요. 1번. A pleasure. 제가 고난의 우환에서 어떤 거예요? 고난의 우환에서 고락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pain이랑 painful이랑 뭐가 있었어요? pleasant 같은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C 문장 보니까 a surprise 나와 있죠?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드릴 방법이 없네요. 맞습니다. 그 의미 분류도 제가 짜놓고 분류를 하긴 했지만 전부 다 제가 납득이 되는 건 아니라서. 자, D로 볼까요? To deal with the man is a problem. problem이라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tough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건 tragedy on honor 이겁니다. 제가 이 학습지에서 Teacher's Grammar 코안 교수의 책의 예문들을 좀 많이 가져왔는데 코안 교재에서 이 두 명사는 tough movement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대놓고 예시를 줬어요. 그리고 임용시험의 많은 문법 문제들은 이 코안 교수님의 교재에서 데이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제가 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나쁘고라고 여겨질 수 있을 만한 명사들이라서 참 주요 원서를 암기하게끔 문제를 냈다라는 사실이 참 가슴이 아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근데 문제는 낸 사람 맘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4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뒷페이지에 가보면 연습 문제 정답 전부 다 나와 있고요. 해설도 간단하게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뒤에 보면 참고자료라고 적어놨습니다. 보면은 장수용 선생님이랑 조은정 선생님 교재만 공식 교재예요. 나머진 다 학부 수준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고 기출문제 따온 거 말고는 전부 다 조금 고급 자료들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절 믿지 마시고 제가 오타를 내지 않았다면 이 교수님들의 자료를 가져온 거니까 교수님들을 믿고 이 자료를 10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1시간짜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설명상에 오류가 있거나 자료에 오류가 있는 걸 발견하시는 경우에는 영상 소개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정정을 하든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